되는지. 오늘은 그래서 딱 여기서 이제 컨티뉴 할 건데요. 렉시컬 리소스하고 그래머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에세이를 완성을 시켜가면서 교정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게 픽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로 설명할 것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일단은 큰 것들만 먼저 잡아드린다면 6.0에서는 uncommon한 vocabulary를 accurate하지 않게 사용한다. 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단어를 찾으면 요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죠. 아무도 알지 못한 단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요 캐티고리에 빠지는 거고요. 아무리 단어 자체가 좋아 보이고 이게 그냥 얼추 왠지 이렇게 맞을만은 한데 정확하지 않은 요게 이제 6점대의 라이팅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7점대로 넘어갈 때는요. 굳이 그렇게 긴 단어, 좋은 단어 써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 요거를 적절하게 써주는 게 오히려 7.0을 따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7.0을 받고 있고 7.5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절대적으로 막 어렵거나 아니면 막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아이디어도 표현도 막 어려운 느낌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요. 영어를 잘하던 못하던을 떠나서 투명해요, 뜻이. 그냥 딱 읽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와요. 요 느낌이 날 때가 이제 7.0 정도의 language quality가 된다고 판단을 그래서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게 7.0의 use sufficient range of vocabulary 그리고 accurately. 그러니까 요 표현이 되는 거죠. 어차피 range를 많이 보여주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long vocab 말고 simple한 vocab이더라도 다양하게. 오케이? 그리고 정확한 뜻을 가진.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인 단어들 말고 make 같은 거 있죠. make 같은 거는 사실 없던 걸 창조해내다 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를 make me do, make you do something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강제로 시킬 때도 make를 쓰잖아요. make라는 게 정말 포괄적인 단어인 만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법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make a law가 아니라 없던 법을 만든다? 그러면 establish a law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있던 법인데 뭔가 좀 더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투입하는 경우가 된다면 implement a law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make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establish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implement라는 단어는 우리가 해석도 안 되는 어려운 거창한 와우 할 만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만 써도 7.5에서 8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대신 이제 그 사람들은 뭘 잘했냐면 그게 적절한 위치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것들을 많이 쓴 게 아니라 그냥 엉뚱한 데 가서 때려박기 이런 거 말고 적절한 포인트를 딱 찾아서 이제 잘 갖다 넣는 게 7점에서 8점 정도의 이제 점수를 받아오시죠. 그게 이제 6점하고 7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켜야 할 것은 아니면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세 가지로 제가 일단 나눠놨어요. 1번, contextual phrase 같은 것들을 많이 익혀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반 쪽에 또 아니면은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는 문제풀이 수업이 되면은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어떤 특별한 주제에 맞는 표현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분야에서 많이 쓰는 표현.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잘 맞춰줘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쿠킹에서 쓰는 뭐 이렇게 hospitality 일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표현을 갖고 사이언스에다 갖다 박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habitat 같은 경우에도 주로 동물에 관련돼서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곳이라고만 아는 사람들은 나의 habitat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물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 컨텍스트에 맞지 않게 그냥 뜻만으로 따지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 사는 곳은 맞아. 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뜻만 구분할 게 아니라 그 컨텍스트까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표시까지 줘야지만 이 vocab이라는 데에서도 얘가 충분히 이 단어를 그냥 얼추 어디서 들어서 쓴 거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쓰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컨텍스트에 맞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일단 그렇다고 갑자기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뭐 트랜스포트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트랜스포트에 관한 몇만 개의 단어를 한 번에 이렇게 딱 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끝이 없는 공부죠. 이런 거는 그러한 공부는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공부하지도 못할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같이 이제 여러 개를 많이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랑 이제 그 질문이랑 해당되는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Transportation of Food이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Transportation이 요즘은 막 쉬워졌는데 그러니까 푸드를 쉽게 인터내셔널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 문제를 이제 연습경 풀 때 거기랑 해당되는 표현들을 모아놓으면 좋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한적으로 자꾸 새로운 것들만 나타나는 느낌이 분명히 나요. 하지만 이게 한 10개에서 20개의 문제들만 제대로 정리를 잘 해놓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거라는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도구가 예를 들어서 한 50개면 충분한 상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하지만 그냥 꼼꼼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20개가 생기고 또 다음번에 나도 모르게 또 20개 생기면 어느 순간 내가 꼼꼼히 하기만 하면 10개만 더 해도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내가 아는 거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나요. 요거는 저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패턴이 다 이렇게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제가 교정해 드리는 단어들을 쓰는 습관이 생겨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냥 본인이 오늘 기분 좋은 상태에서 라이팅 쓴 게 평가가 어떨까 이래서 숙제하시는 게 아니고요. 점점 이제 제가 이제 마킹 해 드리는 스타일에 맞춰오게.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에세이 썼을 때 쓸만한 단어들로 본인도 본인의 에세이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계속 교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데 하지마 무조건 이 동작만 써 라고 제가 맨날 교정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거밖에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맞춰가는 거라고요. 라이팅은. 어차피 우리가 지난 레슨 때 파악한 게 뭐냐면 무한적으로 그냥 퍼펙트 잉글리시를 가질 때까지 공부한다 자체는 시간적인 면에서는 너무 언리미티드한, 인피니트한 그런 타임이 걸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퍼펙트 잉글리시까지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7.8점 아니면 또는 PT로 얘기하자면 한 80, 90 정도 딸 수 있을 만한 라이팅을 40분에 쓰자. 그냥 이거예요. 오케이? 평소에 쓰는 영어에는 변화 없어도 상관없어요. 시험장에 갔을 때 쓰는 영어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컨텍스트에 맞는 거를 지금부터 키워가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5주 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step by step process이지만 너무 don't think of this as like a big daunting forever 공부. It's not a forever 공부. If you start now, then you will be catching up very soon. Okay? That's the first type. 두 번째, incorrectly used phrase 같은 거는 고쳐가야 돼요. incorrectly used라는 거에 이제 example 드린다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동의한다 아니면 I agree 한다라는 마음으로 동의한다라고 쓰고 싶은데 agree라는 단어는 너무 흔하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네이버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이버는 이제 갑자기 consent라는 단어가 있다고 이제 알려주죠. 요거 괜찮네. 이제 갖다 쓰는 거죠. I consent to this idea. 자,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I consent to this idea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아이디어를 허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요게 이제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그냥 단순한 first line의 definition하고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단어를 쓸 때는요 달라요. 이게 consent라는 건 뭐냐면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 consent to this idea면 이 아이디어에는 허락해주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님은 누구시길래 이 아이디어를 허락하고 말고 있을까요? 요런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써놓은 사람은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자신있게 나 다 썼다고, 진짜 네이버에서 알려준 좋은 표현 다 썼다고 얘기하죠. 그럼 또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이상한 헛소리는 다 쓰고 나온 거죠. 요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고요.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경우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학생들의 경우를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기분 좋다 해가지고 다 잘 썼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칠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또 as a result랑 as a consequence. 오케이, 아마 제가 그냥 예측하는 거는 아마 저희 이 수업에서도 지금 한 반 정도 되실 거예요. as a result하고 이제 as a consequence가 같은 뜻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득점이 필요하신 케이스이라면 이런 게 헷갈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 7점은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consequence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s a consequence 한 다음에 뒤에 좋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라는 해석을 갖고 그 생각을 하고 쓰신다면 그런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뜻이 어쨌든 앞뒤가 맞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거의 웃는 표정으로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서 욕을 하는 느낌인 거죠. 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hello how are you fuck you 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무슨 말일까 이런 느낌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요. 물론 이것뿐은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나름 되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초라고 취급을 하는데 근데 그냥 라이팅을 쓰는 입장에서 우리가 친구랑 대화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컨텍스트랑 아니면 뜻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못 쓰고 있는 거 모든 거의 리스트 하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은 없지만 있어도 효과는 없어요. 왠지는 나중에 이제 리뷰 같은 거 할 때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런 거는 어디서 픽스를 하실 수 있냐면 본인이 쓰는 라이팅에서요. 그래서 숙제를 드릴 때 이제부터는 어쨌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쭉 어쨌든 지금 각자의 스케줄이 물론 있겠지만 쭉 우리가 레슨 몇 개 갈 거니까 오늘서부터 숙제 절대 미루지 마세요. 왜냐면 요 기간 동안 이 theory랑 맞춰서 숙제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그걸 보고 교정을 많이 해드려야 내가 잘못된 습관이 여기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런 느낌이 나고 내가 이 말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쪽을 써야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습관을 이제 바꿔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교정을 받으면서 요거를 고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뉘앙스나 아니면 그 문맥이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요거는 잘못된 거 고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